안녕하세요. 저는 심경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윤혜영입니다. 예. 구정 잘 보내셨는지요? 명절 이렇게 보내고 오늘은 제가 좀 책을 한 권 소개하고 싶은데요. 책 제목은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그 책입니다. 이 책은 벨라 드 파울라라는 학자가 썼는데요. 우리나라에는 2015년도에 출간이 됐고요. 이 벨라 드 파울라라는 사람은 그 싱글 관련 책들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그 싱글리즘이라는 책을 썼고요. 이 싱글 라이프에 대해서는 가장 그래도 이렇게 좀 앞서가는 학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싱글에 관한 연구를 하다가 이 책을 접하게 됐는데 이 책을 접하면서 살아가는 방식이 참 다양하구나. 그리고 정말 이게 혈연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재밌게 좀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 책을 보고 좀 저도 많은 통찰도 얻고 굉장히 재미가 있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책에 대해서 좀 나누고 싶어서 이 책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혹시 이 책 언제 알게 되셨어요? 이번에 사실 우리 신경민님께서 소개해 주셔서 이 책을 알게 됐는데, 예. 읽으면서 사실 저는 조금 생각해봤던 것보다는 약간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이제 개념들을 모르겠어서 어려웠는데, 사실 이제 같이 이야기하면서 그런 개념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고, 뭐 어떤 뭐 듀플렉스다, 뭐 코어보드다 이런 거에 그런 거를 개념을 알려고 하지 말고 이 전체적인 거를 좀 봤으면 좋겠다 말씀을 하셔서 저는 지금 저의 상황과 자꾸 연관하면서 이 책을 보고 곱씹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요. 현재 저는 싱글이지만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저희 엄마랑 같이 살고 있습니다. 엄마랑 같이 살면서 주변에서 가끔 왜 엄마랑 같이 사냐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도 있어요. 그 나이쯤 됐으면 독립해야 되지 않냐. 근데 저는 충분히 독립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내가 꼭 혼자 살아야 되느냐. 내가 싱글이라고 왜 꼭 나보고 이렇게 혼자 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나는 그냥 엄마랑 같이 살겠다. 저희 엄마도 지금 이제 나이가 거의 80세 가까이 되셔서 혼자 사셔야 되는데 저는 엄마가 이렇게 혼자 사는 거 원치도 않고 또 이제 제 여동생들은 저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언니가 엄마랑 이렇게 같이 살아줘서 참 고맙다. 그리고 자기네들도 좀 이렇게 마음이 좀 많이 놓인다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왜 사람들이 그 싱글 그랬을 때 혼자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뭐 가끔 이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저는 왜 혼자 살아야 되느냐. 나보고 혼자 살라고 강요하지 말아라.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 결혼만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방식이 있고 또한 결혼 말고도 요즘에는 굉장히 이제 다양한 방식으로 가족이 아님에도 이렇게 함께 모여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좀 우리가 좀 열어놓고 생각을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이 책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서 좀 새로운 부분들이 좀 있으셨는지요? 새로운 부분이라기보다 좀 생각들이 많이 다르구나. 저자가 살고 있는 미국에서 이렇게 장성한 자녀가 함께 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하는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이 저한테는 이게 한국 사회와 이 미국 사회가 되게 생각이 달랐구나. 그러니까 물론 지금 우리도 이제 장성한 자녀가 함께 사는 걸 조금 말씀하셨듯이 약간 너 왜 그렇게 살아라고 하는 분도 있지만 그걸 그렇게 이상하게 보진 않는데 여기서 이 책을 보니까 마치 헬리콥터 부모 밑에서 사는 그러한 캥거루 같은 자녀처럼 그렇게 보는 시선이 있다라는 거를 보면서 사실 놀랐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신경미님하고 비슷하게 지금 싱글이고 부모님하고 같이 살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독립을 가끔씩 하고 싶으나 현실적으로 하기 힘들고 또 생각해보면 부모님도 연로하시고 저랑 사실 의지가 돼요. 투닥투닥 싸우지만 의지가 되기 때문에 또 이것도 저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책 읽으면서 본 거는 그렇게 그 성인 자녀들이 부모랑 같이 사는 거에 대해서 꼭 나쁘게 본다라고는 생각지 않거든요. 근데 어떤 이제 선입견을 가지고 있어서 그러신 거 아닌가라는 좀. 아니, 이 책에서 보면 이제 그 저자가 나쁘게 본다는 게 아니라 미국 사회에서 한동안 그것을 되게 이상한 시선으로 바라봤다. 하지만 그 시선이 이상한 게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랑 좀 다르다라는 생각을 이제 그 부분에서 한 거죠. 우리도 미국에 있는 거의 미국 사람들은
대학에 가면서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거의 집을 떠난다라고 생각하는 게 저도 일반적인 생각이었고 네. 우리나라는 꼭 그렇지는 않잖아요. 근데 거기는 그렇게 성인 자녀가 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한심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그것에 대해서 저자가 지적하는 부분을 보면서 아 이게 또 미국하고 배경이 다르구나라는 걸 내가 인지하고 읽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저는 했었죠. 제가 이렇게 책을 읽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보통 1980년도까지는 18세 이상이 되면 다들 이렇게 독립해서 나가서 살았다. 그리고 이제 그게 당연한 세대였는데, 오히려 뭐 2000년대 이렇게 들어서면서 이제 그런 성향들이 좀 많이 바뀌고, 이렇게 가족과 함께 사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가족 아니어도 뭐 친구나 친척들이 이렇게 함께 사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요인 중에 하나가 어떤 경제적인 부분도 많이 관여가 돼 있더라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독립해서 살려고 하면은 사실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거를 혼자 다 감당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잘 맞춰서 그 마음이 맞고 생각이 같고 함께 이제 공유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원래 이렇게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은 아니지만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저도 이제 이렇게 좀 산뜻하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요즘 가끔 이제 제가 이제 TV를 보다 이렇게 보면은 왜 나 혼자 산다? 보면 다들 잘 살더라고요. 다르죠. 네. 집도 좋고. 연예인들이니까요. 네. 아니,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나 혼자 산다. 저게 이제 어떤 의미의 나 혼자 산다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결혼하지 않고 나 혼자 산다인 건지, 그냥 뭐, 혼자 이렇게 나와서 독립적으로 산다. 뭐, 그 여러 가지 다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혼자 나와서 독립적으로 사는 게 사실 경제적으로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제 주변의 친구들 보면은 그 싱글들 같은 경우에 독립해서 이렇게 좀 현재 혼자 살고 싶다. 그런데 그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경제적인 거예요. 이게 뭐 전세를 얻으려고 해도 뭐 1억 가지고서는 어디 마땅한 집을 얻을 수도 없고 그쵸. 집을 사는 거는 생각도 못 하고 이렇기 때문에 독립을 하고 싶어도 마땅히 독립하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기 때문에 나 혼자 산다 해서 이렇게 딱 좋은 집들 나오는 거 보면 정말 부럽다.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살까.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보게 됐던 것 같아요. 괴리감 많이 느끼죠. 예. 그래서 제가 그 친구들하고 친구분들하고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을 때가 사실 많아요. 이렇게 제가 부모님하고 계속 살면서 좋기만 한 거는 아니니까. 네. 며칠 전에도 크게 저희가 좀 다툼이 있어서 저희 어머니께서 심각하게 나가서 따로 사는 건 어떻겠냐 생각을 해보라고 하시는데 말만 그렇지. 그렇죠. 서로 말만 그렇고 저도 생각하면 현실적으로 아니 어떻게 내가 집을 마련해서 지금 나가서 살면 정말 훨씬 그 삶의 질은 떨어지고 뭐 위험하고 뭐 좋은 집에서 살 수도 없을 뿐더러 뭐 너무 쓸데없이 들어가는 비용도 많고 계산해보면 저나 부모님이나 둘 다 아니란 건 아는데 감정적으로 안 좋을 땐 조금 우리 좀 떨어져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보면서 딱 떠오른 단어가 따로 또같이였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말 필요한데 가끔씩은 좀 떨어져 있고 싶은데 그럴 때는 좀 가 있을 곳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솔직히 저는 했습니다. 맞아요. 집이 또 너무 좁거나 그러면은 좀 떨어져서 이제 개인 공간을 갖고 싶어도 그게 잘 되지가 않을 경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나가서 산다. 그렇게, 그러니까, 내가 부모님이랑 더 이상 같이 살고 싶지 않고, 그리고 언젠가는 보면 또 이제 부모님도 떠나가실 테고, 그쵸. 그러면은 이제 또 혼자 살 수도 있는데, 누구랑 살아봐야 되겠다, 뭐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한번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제가 그동안은 부모님하고 그냥 너무 편하게 사니까 그것에 대해서 심하게 고민한 적이 없고 또 저희 집이 서울이고 근교에 살아도 뭐 일산 이렇게 경기도 근교에 사니까 고민을 안 했는데 나중에 우리 부모님이 이제 안 계시고 나 혼자 살게 될 때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생각을 하니까 요즘에 이 책을 보면서 더 깊이 생각하게 됐어요. 나는 누구랑 어떻게 살 것인가? 살아야 되지? 근데 사실 제 친구가 늘 한 10년 전부터 우리는 한 10년 후를 준비해야 된다. 같이 살자. 땅콩집을 짓자. 그럴 때 그때는 처음에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랬는데 요즘에는 그 얘기가 계속 곱씹어지면서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사실 들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아는 건 거의 없지만 이제는 내가 뭔가를 준비해야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준비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모님과 내가 뭐 영원히 함께 살거나 이렇지는 않잖아요. 부부가 살아도 영원히 함께 살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홀로
또 그리고 함께 이거에 대해서 좀 우리가 좀 깊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에 보면 부제가 자발적 고독을 즐기며 필요한 연대를 나누는 사람들의 스위트홈 철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발적 고독을 즐기며 필요한 연대를 나누는 사람들의 스위트홈 철학. 근데 저는 이 부제가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뭐 암만 좋은 사이라 그래도 어떤 그 자기 공간이 좀 필요하고 또 그렇지만 자기 공간이 다가 아니라 또한 다른 사람들과 가족과 함께 아니면 친구들과 이렇게 함께 나누는 그런 생활 공간이 있을 때 그러면 좀 이렇게 좀 삶의 만족도가 훨씬 더 올라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저자가 벨라 드 파울라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이 사람은 이 책을 쓸 때 보통 그 핵가족으로 상징되는 그 가정에 대한 고정관념을 타파하고 300건 이상의 인터뷰와 논문, 기사 등을 바탕으로 해서 새롭게 대두하는 그 다양한 생활 공간과 생활 방식을 탐구하고 그 안에서 각 개인이 어떻게 그 행복한 일상을 영위할 수 있는지 사회학적, 심리학적으로 분석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보면 이제 많은 사람들의 인터뷰가 나와요. 이렇게 그 다양한 사람들의 그 삶의 모습과 그 삶을 사는 사람들의 그 인터뷰 내용이 나오는데 굉장히 이제 좀 많이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혹시 보면서 좀 이렇게 인상 깊었던 그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있었나요? 저 같은 경우는 이 코어보드가 좀 많이 와닿았던 것 같아요. 코어하우징과 이제 코어보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코어하우징 같은 경우엔 그야말로 사생활 누리면서도 공동의 어떤 뭐 파티를 한다든지 커뮤니티를 이루는 거라면 그렇죠. 코어보드 같은 경우는 그거보다 좀 더 서로가 깊이 좀 개입을 해서 보니까 이 싱글맘들이 같이 공동체를 이룬 거라고 나오던데 그러니까 조금 더 품앗이의 개념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코하우징은 좀 약간 대도시에서 전문직을 좀 갖고 있고 약간의 커리어가 있어서 그래서 생활 수준이 좀 되는 경우라면 코어보드는 그보다는 약간은 조금 생활 어떤 소득이나 이런 건 좀 낮지만 서로의 삶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인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나는 코어보드 쪽에 좀 더 가깝지 않을까라는 사실 생각을 했어요. 저는 하면서 이렇게 해서 같이 살 수 있다면 참 좋지 않을까. 하지만 내 성향을 생각했을 때 내가 또 이렇게 깊이 개입되는 거를 좋아하나? 라는 또 뭐 의문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계속해서 혼란스러워하면서 고민을 좀 하고 있고요. 근데 몇 가지 막 여기 인터뷰한 사람들의 말들이 되게 인상적인 부분이 있었는데 그거보다 저는 저자가 이 인터뷰한 사람들이 몇 년 전에 한 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은 그것이 지금은 이제 상황이 변했을 수도 있고 놓아버린 풍선처럼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연령별로 다르고 뭐 시기별로 다르고 그럴 수 있지만 그렇지만 이 지금의 그 상태만으로도 또 행복한 커뮤니티를 이루어가고 있다. 그 말이 저한테는 와닿았어요. 그래서 어느 하나가 절대적으로 좋다가 아니고 끝까지 꼭 지키고 가야 된다. 이것도 아니고 그거는 그럴 수 있을지 아닐지는 사실은 잘 모르는 거잖아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데 그 안에서 또 그렇게 이렇게 저런 모양으로 또 그 안에서 잘 살아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보면서 여기에 보면은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어요. 그 자신에게 맞는 장소, 공간, 사람을 찾아가는 시도. 그 특별히 그 일장에서 보면은 일장 제목이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돼 있고, 가족이 아니지만, 친척도 아니지만, 그냥 일하면서 아니면 친구들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살아가는 방식들, 이런 걸 보면서 저도 집이 서울이어서 대부분 부모님과 함께 살았는데, 한동안은 그 학교가 좀 너무 멀어가지고 제가 좀 따로 떨어져 나와서 사는 적이 있어요. 근데 따로 떨어져 나와서 살면서 이제 전 생각한 게, 그렇게 혼자 사는 거 싫어하면 결혼하지 그러니 막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거랑은 다른 게, 저는 이렇게 집에 그래도 인기척이 있는 걸 좋아해요. 인기척이 있는 걸 좋아해서 이렇게 혼자 사는 거 좋아하지 않았고, 그래서 결혼한 여동생이랑 한동안 제가 붙어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 동생이 이제 저희가 그 살던 동네에 계속 살아서 제가 이제 동생한테 예를 들면 집세를 내고 살았죠. 집세를 내고 이제 거의 제가 집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해서 몇 년을 그렇게 사는 적도 있고 또 그 전에는 저희 부모님이랑 이제 저랑 제 여동생이랑 다 같이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결혼한 제 여동생이 집을 구하러 왔는데 어느 날 보니까
제부가 집을 구하러 딱 보니까 우리 옆집이더래. 보통 그러면 이제 이사 안 올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제부도 그 일하는 데가 동대문이고 그래서 이제 그 동네 사는 걸 되게 익숙해했어요. 그래서 의도한 것도 아니고 뭐 일부러 우리 집 옆에 살려고 한 것도 아니고 안 살려고 한 것도 아닌데 그냥 우연히 집을 보러 왔는데 옆집이었던 거예요. 옆집에서 그렇게 한 5년 넘게 같이 살았던 것 같아요. 그 5년 넘게 같이 살면서 사실 근데 뭐 옆집에 산다고 해서 맨날 들락날락하거나 그러지도 않아요. 그렇죠. 그러지도 않고 근데 제 여동생이 이제 뭐 아이를 낳고 그랬을 때 제 바로 그 셋째 여동생이 맨날 그 집 가서 애 봐주고 이러는 거는 저는 이제 장녀인데 둘째와 셋째 여동생이 이제 서로 이제 협업을 잘해서 서로 애 돌봐주고 이런 일들은 많이 이렇게 하는 걸 봤어요. 근데 이제 뭐였냐면 그래도 옆에 가까이 이렇게 동생이 산다라는 게 그냥 심적으로 안정이 된다고 그러나?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그 바로 밑에 결혼한 여동생이랑은 그렇게 해서 오래 한 동네에서 오래 살았고 제가 이제 또 이제 일을 하면서 중구 쪽으로 이사를 왔는데 동생이 우리 집 근처를 보더니 그 집 근처가 괜찮은 것 같다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또 집을 얻어가지고 또 한 동네에서 오래 같이 살았어요. 몇 년. 근데 거의 왔다 갔다는 잘 안 해요. 필요할 때는 서로 연락하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뭐가 있냐면 조기만 가면은 있다. 네. 그게 이제 굉장히 안정감을 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모르겠어요. 지금은 엄마가 혼자 계셔서 엄마랑 지금 이렇게 같이 살고 있는데, 어쩌면 만약에 이제 나중에 엄마가 뭐 돌아가시거나 그렇게 되면 나는 누구랑 살 것인가 이제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아마 여동생 옆집 근처로 이사 가지 않을까. 아니면 뭐 친구랑 살아보든지 저도 이제 친구랑도 둘이 살아봤어요. 네. 잘 맞고 서로 사생활을 존중을 하니까 잘 맞고 그다음에 뭐 경제적으로는 이제 서로 생활비를 같이 다 이렇게 부담하고 사니까 훨씬 부담도 좀 덜하고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가 앞으로 누구랑 어떻게 살 것인가 이 고민은 좀 마음속에다가 한쪽에다가 한켠에 두고 좀 그 부분을 좀 준비해 보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저는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사실 저희 어머니께서 항상 이렇게 이사를 어딜 가시면 저희 이모나 삼촌이 이렇게 거의 다 같은 지역으로 가셔서 네. 그래서 같은 집에 산 적은 없는데 다 이렇게 뭐 앞뒤 동 아니면은 뭐 단지 하나 건너서 이런 식으로 많이 살았는데 보니까 자매가 많은 집들이 특별히 좀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제 여동생 옆집 가서 살고 싶다니까요. 그러니까 가족의 관계가 그렇게 나쁘지 않으신 거죠. 근데 그걸 보면서 저희 할머니도 가깝고 이래가지고 저도 맨날 가는 건 아닌데. 그래도 든든했던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할머니 뭐 언제 가서 뭐 좀 봐야 된다 그러면은 뭐 저희 어머니도 가서 보시고 이모도 보시고 돌아가면서 돌아가시기 전까지 그렇게 보기도 했고 늘상 왕래하진 않지만 정말 약간 뭔가 어디 가야 될 때 이렇게 맡길 수 있고 안심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돼서 저는 그런 가족들 그렇게 같은 집에 안 살아도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인근에 살면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으면 참 좋은 것 같은데 이게 모두에게 해당하는 얘기가 사실은 아니라서 그게 안 된다면 정말 누구랑 살 것인가 그런 생각도 저는 좀 하게 됩니다. 이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은 이 책은 지금 이제 그 미국의 그 배경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지금 이제 윤혜영 선생님이랑 제가 얘기한 거는 주로 이제 우리나라 텍스트에서 이렇게 보면은 가족과 이렇게 뭐 동생, 자매와 이렇게 가까이 사는 것들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책에도 보면 이제 그런 이야기도 나와 있었고, 근데 1장에서 보면은 처음에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건축 디자이너 2명, 패션 디자이너 2명, 광고 기획자 1명이 75평 정도 되는 공간을 임차해서 집을 수리해서 10년간 함께 살기로 약속을 하고 함께 사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봤더니 6명이 75평. 괜찮겠죠? 그러니까 뭐, 식구가 6명이에요. 그럼 75평에 산다. 그럼 꽤 넓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친구들이 보니까 이렇게 해서 그 집을 임대를 해가지고서 각자 방을 가지고 살고, 그 다음에 샤워실, 욕실, 놀이공간 이런 것들은 공유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다 혈연으로 얽혀있지는 않지만 자기들은 서로 우리는 가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우리가 이때까지 우리나라에 보면은 그 혈연 중심의 가족이 굉장히 강한데 가족이라는 게 꼭 혈연 중심만은
아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 공간에서 친밀하게 함께 살면서 공유하고 있는 것. 그러니까 뭐 가족을 어떻게 개념을 잡느냐에 따라 굉장히 다를 수 있겠지만 여기서는 이렇게 함께 거주하면서 함께 이렇게 돌보는 사이. 이것들을 가족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아, 우리나라에도 이제 이런 사람들이 점점 많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좀 좋은 것 같다. 그리고 저도 이렇게 보면은 좀 공간이 좁은 데에서 사는 거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네. 먼 놈 싫어해요. 네. 그래서 저는 혼자 살기보다는 한 이렇게 그래도 둘이 살면은 조금 더 넓은 공간에 살 수 있잖아요. 공유 공간 같이 살 수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이렇게 선호하는데 그런 아이디어에서 나온 게 아닌가. 그리고 이제 여기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뉴욕 대학 졸업한 남자 4명이 함께 거주하는 거. 네. 뭐 대학 때부터 이렇게 뭐 쭉 같이 거주하는데 이게 대도시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도시에 살고는 싶은데 혼자 아파트를 구해서 살기는 너무 비싸. 그러니까 그 임대료를 다 감당하지는 못하겠고 살고는 싶어. 그럴 때 이제 어떤 공유 공간을 같이 쓰고 자기 침실을 갖고 공유 공간과 함께 하면서 그 렌트도 같이 내고 생활비도 같이 내고 이렇게 하면서 하다 보면은 그냥 그 공간을 유지하면서 또한 혼자가 아니니까 친밀감 유지도 되고 정서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이렇게 서로 이제 도움을 주고받는 이런 관계로 많이 이렇게 사는 사람들 그런 이야기들이 점점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이제 그래서 뭐 쉐어하우스 뭐 이런 것도 이야기들이 나오고 그렇죠. 뭐 20대 젊은 청년들 중심으로 이렇게 아까 제가 말한 대로 방은 따로 쓰지만 공간 같이 쓰고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가족이 꼭 함께 살아야 되고 혈연만이 가족이고 이거에 대한 어떤 그런 어떤 고정관념 이런 것들을 좀 버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